좋은 아침입니다. 6월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슈 한보윤이 전합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공룡된 GA가 보험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경제 이슈는 한국의 수출 무역 흑자가 급감한 문제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이슈는 역시나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이 대부분 도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테크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급 보험 설계사. A급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요, 통상 우수 인증 설계사라고 하는데, 이 우수 인증 설계사가 되려면 먼저 불안전 판매 한 건도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설계사가 유치한 가입자가 1년 후에도 유지해야 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13회차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9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너무 이직하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됩니다. 같은 회사. 이런 조건을 갖춘 설계사들을 말하는데, 현재 생명보험 설계사는 13.5%, 손해보험 설계사는 16.5%의 우수 인증 설계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은 대략적으로 생명은 8,927만원, 손해보험사는 평균 1억 34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우수 설계사로 12년간 계속적으로 뽑힌 사람이 무려 1087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무튼 우수 인증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보통 연령대는 50대고요. 그리고 근속기간이 14년 정도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대한생명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이 좀 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를 회사를 한 6번 정도 옮긴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그 문을 닫아서 폐업을 해서 옮긴 경우가 몇 차례 있고, 제 의지로도 옮긴 경우가 있는데,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한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리스펙트한 일이죠. 그리고 최근 GA가 엄청난 공룡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에서. 최근 GA의 성장을 보니까 GA 수도 조금 늘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입보험료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이게 보험시장의 5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사 설계사, 그 보험사에 속하는 설계사들, 예를 들어서 대한생명, 그러니까 한화생명, 삼성화재 이런 식으로 그 원수사 설계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GA 설계사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환수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더 빨리 환수금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전 판매에 대한 문제점들이 늘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GA는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를 많이 만들어내고, 기사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매 수수료를 더 받다 보니까, 이 더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GA 힘이 강력하다는 거고, 이것이 더 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수수료로만 주는 게 아니라 시책이나 이런 걸로 녹아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평균 20만원, 30만원만 해도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라든가, 다양한 시상품들,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역시나 견물생심이라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계약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비도덕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꼽았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GA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실 대형 GA라고 하는 기준이 500인 이상을 보유한 GA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500인 이상 GA를 보유한 GA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500인 이상
그 보유한 지혜이만 뭐 이제 준법 감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안에 두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사실 두는 뭐 제가 실제 보아온 것으로는 준법 간신들도 조금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지난번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토스, 뭐 카카오페이 이제 GA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뱅크샐러드가 GA를 설립해서 판매에 뛰어들었고 이미 토스는 GA 설립을 했었죠. 판매를 하고 있고 미니 보험 시장도 커지고 있고 물론 이러한 보험 시장에서 장기 보험을 판매한다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안보험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한 뭐 몇 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깊숙이 분석을 해보면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는 안보험이 자사 기준으로도요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암에 대한 보장 범위도 다르고요. 역시나 보험료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특약보험료와 기본계약과의 상관관계죠. 예를 들어서 암투당을 넣으려면은 기본계약으로 이걸 넣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내야 하는 영업보험료, 월보험료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보험을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보험 같은 경우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소비자한테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장기 보험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변액보험의 본질은 보험이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이제 외작의 보험사에 가서 이 변액보험 강의를 한 2~3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요. 그 변액보험은 보험이다라는 거. 이 보험의 구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비 구조고요. 이 사업비 구조가 이제 통상 알고 계신 그 보험사의 사업비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펀드처럼 적립금, 특별 계정에 쌓인 적립금에 대한 사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란 상품으로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 부분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국내 경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는 역시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뭔가 좀 해결될 듯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고 결국은 더 강력한 싸움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타격을 지속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타난 것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이제 지금 무역 시장, 이 수출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역시나 대중 수출이 20%나 줄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수출의 20%나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결국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수출의 그 적신호를 계속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뭔가 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바텀 아니냐, 바닥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지만 이런 이야기들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것에 대한 매우 큰 우려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G2 전쟁 길어지면 결국 모두 패자가 된다. 뭐 늘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해결될 일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많은 그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뭐 GDP 성장률이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지표들이 악화되는데 그거는 중국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서로의 이제 무역 규모 때문에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이 글로벌 무역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것 때문에 교역 자체가 그 위축이 되고 이런 교역 자체가 자금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신흥국들의 그 환율 문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나 엔화 같은 자산들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자산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신흥국들의 그 자금들의 문제가 이어지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 는 결국은 CPTPP라고 해서 이제 그 환태평양 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뭐 이게 세계 무역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가입해서 활로를 찾아야 될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 기사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 이슈는 먼저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을 했죠. 그것들이 이제 불똥이 튀어서 지금 페덱스를 중국에서 조사에 착수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화웨이에서 보낸 화물이 배송이 이제 엄한 데로 간 거죠. 이걸 갖고 중국에선 이거 이제 그 장난질 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반격에 나섰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간단하게 보면은 그 중국도 블랙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1호 기업으로 페덱스가 지정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가 화웨이 그 택배 물품을 잘못 보냈는데 이걸 어디로 보냈냐? 미국으로 보낸 거죠. 결국은 중국으로 와야 될 것이 미국으로 가면서 이것들이 문제로 불거지고 중국이 이거는 미국의 이제 어떠한 그 화웨이를 어떤 조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에 이제 불을 더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에서는 트럼프의 이제 관세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멕시코의 관세를 5%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조치가 나왔냐면 인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세 특혜를 주고 있었거든요. 이 관세 특혜도 이번에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에 56억 달러, 약 6조 6천억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했었는데 그래서 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최대 수혜국으로 꼽혔던 인도한테도 이 관세를 특혜를 요번에 이제 없애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공격적으로 점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문에서 보게 되면은 내용은 뭐 요번에 이제 재선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표심, 미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그 강력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증세로 가다 보니까 먼저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커지면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채권의 매수가 엄청나게 켜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엄청 커지고요. 거기에다가 그 안전자산인 금이나 엔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국내에서는요 해외 주식 직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존 주식 구매 1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1위를 지켜가면서 해외 주식을 직구하는 것에 대한 그 재테크 방법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ETF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직구하게 되면 뭐 주식처럼 거래도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그 다양한 주식에 적은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의약품 가격이 이번 달에 또 오른다라고 하고요. 안전자산인 채권자산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주식 팔고 채권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고 또 요번에 무역 분쟁으로 미국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의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도 매우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 엔화 값이 치솟는다. 무튼 앞서 말씀드린 금수장의 패닝에 돌입되면서 주가랑 유가가 급락을 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기사, 그리고 히토류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히토류를 갖고 무역전쟁에 강력한 무기로 중국이 사용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히토류 쪽 ETF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인데, 무튼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정은 식스 선수가 LPGA에서 US 여자 오픈의 첫 우승을 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무튼 한국 선수가 우승한다는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자, 6월의 시작 힘차게 하십시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